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날씨가 좀 더워서 머리를 좀 짧게 깎았는데요. 자, 우리 시장도 때마침 뜨겁게 달아올라주는 모습이라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4월 중순 이후로 좋은 얘기를 거의 못 드렸는데 오늘은 좋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이후로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고점이면 고점 2250포인트 그때쯤에서 2240에서 70. 자, 그 정도 저항선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바닥에서 좀 정확하게 좀 찝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만큼 이 경제TV에서 이 명인들의 복귀란 프로가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계속 좀 노력을 하면서 좀 시청자님들께 크게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자, 오늘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장 부분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죠. 오늘 27포인트 정도나 올랐어요. 프로테이지로 1.3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형주로 구성된 코스피 200 지수도 마찬가지죠. 요게 좀 더 올랐습니다. 1.43% 정도 오르면서 자,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 더 올랐다라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중소형주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대형주 쪽도 이 중소형주보다 좀 더 좋았다. 요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겠죠. 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승폭은 약한데 지난주에 미리 먼저 올라온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이었다. 요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은 271.70으로 1.53%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겉으로 봐도 외형적으로 거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강한 시장이 진행이 됐죠. 자, 상승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 628개 종목이 올라오고 하락이 191개 종목이 하락했어요. 자, 오랜만에 보는 굉장히 체감 지수도 따뜻하고 지수 자체도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시장이 오늘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죠. 814개 종목이 올라오고 385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요게 장 초반에 보다도 조금 더 호전된 그런 숫자죠. 장 초반에는 하락 종목 수가 지금 끝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프로그램 쪽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차익 쪽에서 9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신경 쓸 부분이 못 되고요. 자, 비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약 3,290억 정도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쪽 보시게 되면 1.2% 정도,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86%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이 중국 시장은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나왔어요.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0.3% 정도 플러스 갔다가 또 마이너스 갔다가 재차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죠. 자, 우리나라 오늘 시장 원달러 환율에 그전엔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그런 모습도 안 나왔습니다. 시장 기조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원달러 환율이 0.32% 정도 3080전 정도 올라오면서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1185원 20전으로 마감됐지만 전에 지난주에 그 전주죠. 1190원 이상에서 움직이던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좀 보면서 10분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이었죠. 아침에 갭으로 이렇게 떠서 시작했는데요. 자, 지금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이 외국인들 포지션 쪽이 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좀 이렇게 개장이 되게 되면 야, 이거 중국 시장에 따라서 또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장 초반에는 좀 시장에 녹아 있었고요. 자,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좀 밀렸다가 근데 이게 거의 보합 근처까지 밀렸었죠. 플러스 0.15% 정도까지 밀렸다가
그 중국 시장 시작하면서 그쪽이 뭐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멕시코 쪽들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동차 업종들 이런 것들도 좀 힘을 내주는, 관세 부과를 안 하겠다라니까 뭐 그런 쪽으로 힘을 내주면서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뭐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지막까지 좀 시장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면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요. 지난주에 이때였었죠. 지난주에 이때 이거 자 펜으로 놓고, 예, 지난주에 이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화요일 날, 그 전주 화요일 날 나온 게 이 거래대금,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예, 뭐 이 상당히 좀 큰 거래대금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받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한 번에 뚫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접었다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을 하고 딱 맞아 떨어졌죠. 좀 올라왔다가 한번 음선으로 22평선 지지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좀 지지 확인하면서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2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급등해서 마감한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자, 요것도 거의 뭐 코스피 시장하고 큰 차이는 없었죠. 그런데 이 상승 기울기, 자,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약하죠. 아무래도 아까 좀 같이 살펴봤듯이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 한 3천억 이상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은 쫙 땡기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은 아침에 좀 떠서 시작했다가 자, 그거를 좀 회복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마감됐는데요.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약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지난주 후반, 예, 그때는 이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시장이 뭐 어떤 차별화가 되질 않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 또 일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저 코스피 시장은 여기서 조금 지지받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약간은 예,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한 번에 지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급등을 하고 또 오늘 이제는 뭐 122평선까지도 좀 상향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시장하고 따로 놓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은 가끔 뭐 차별화 장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시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코스피 시장에서 연동해서 코스닥 시장도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수급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일별로 놓고 보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조금 헷갈리죠. 예, 그래서 일별로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요. 자, 코스피 시장, 자, 외국인들 움직임들 보게 되면 한 3일 정도 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많이 팔았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3일 정도, 자, 처음에 뭐 2천억 정도 팔고, 그 다음 목요일 날 1,500억 정도 팔고,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344억 정도를 매도를 했었는데, 점차 매도 압력이 조금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돼가는 모습이었죠.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은 수급이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외국인들이 한 200억 정도 순매수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장이 조금 아래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이 외국인들 순매수가 한 30억 정도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 11시 이후부터 시장의 수급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외국인들은 오늘 1,836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 코스피 시장 쪽은 연기금 수급하고 외국인들 수급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조금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던 부분들, 지난주면 예, 이때쯤 되겠네요.
이때쯤에 이 또 연기금 수급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기금이 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쉽게 그렇게 빠지는 시장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외국인들하고 기관, 오늘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한 558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한 221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개인들만 903억 정도를 샀는데요. 자, 이 양일간 이틀 동안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되게 많이 샀죠. 되게 많이 사고 지금 뭐 코스피 시장하고 약간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 키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늘은 매수한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왔다. 그냥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물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오늘 등락이 굉장히 컸었어요. 뭐냐 하면 아침에 우리 좀 시장이 좀 이렇게 떠서 시작했을 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한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침에는 좀 이렇게 많이 떠서 시작하니까 이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한 2천억 정도 장중에, 장 초반에 오전장에요. 한 2천억 정도 순매도였었어요. 자, 그 과정에서 지수는 굉장히 좀 밀렸다가 이 외국인들이 또 선물 시장에서 또 매수로 바뀌면서 이 시장이 또 급격하게 반전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에 좀 이 상승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선물 시장에서 한 가지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수급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선물 시장의 수급. 자, 보시면요. 지금 현재 미결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결작정이 뭐냐 하면 선물을 매수나 매도 이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물 한 계약을 매수를 하면 미결작정의 한 계약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청산을 하면 미결작정이 한 계약 줄어드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은 매도를 먼저 칠 수 있으니까 이 선물 매도를 한 계약을 쳐도 미결작정은 한 계약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반대로 그거를 매수로 청산을 했다? 그럼 미결작정은 한 계약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오늘 미결작정이 선물 시장에서 약 3월물이 한 4만 7천 계약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신규로 좀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뭐 기존의 물량들 청산하는 그런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거를 강하게 위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저거를 9월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6월 만기가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9월물도 봐야죠. 9월물 같은 경우는 자, 미결작정이 8만 4천 계약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일부 6월물이 9월물 쪽으로 굉장히 롤오버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의 수급에 대해서도 아주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옵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도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외국인들은 자, 콜을 43억 정도를 매수했죠. 자, 그리고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 옵션을 14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자,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완전히 반대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럼 풋옵션 쪽을 한번 볼까요? 풋옵션 쪽도 반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풋옵션 25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금융투자는 풋옵션을 41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 매수, 풋 매도, 자,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이죠. 아래쪽 방향으로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반대인데요. 자, 지금 이 누적 포지션을 한번 보게 되면 요게 재밌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 아래쪽으로 오늘은 나오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나오고 외국인들은 위쪽으로 좀 나오는 그런 수급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적으로 보게 되면 좀 재밌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5월 10일부터 지난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5월 10일부터죠. 6월 10일까지 수급인데
자, 그 전에 이 외국인들은 콜옵션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매도를 많이 쳤었습니다. 자, 시장이 아랫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강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포지션이었어요. 마찬가지 금융투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저 콜옵션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죠. 완전히 엇갈린 방향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들 콜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죠. 42억 정도 줄어들었고요. 금융투자 이 콜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콜옵션 쪽에서는 뭐 서로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청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풋옵션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옵션 쪽도 이 푸는 모습이에요. 싸움을 이렇게 푸는 모습이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이들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렸을 때는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서 가진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 이 풋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은 풋을 전에 265억을 샀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청산하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풋 매도가 314억 정도였었는데 요거도 마찬가지 좀 줄이는 모습이었어요. 야, 우리 좀 싸우지 말고 조금 휴전을 하자,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양매수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벌써 좀 한 2주 정도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시간 가치를 굉장히 많이 뺐어요. 자, 이번 달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들만 굉장히 고생을 한 그런 파생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통상 이런 수급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지금 내일, 모레, 그 다음에 저 화, 수, 목 이렇게 3일 정도 남았는데요. 자, 여기서도 또 한번 이렇게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이면 아래쪽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다라면 만기날 같은 경우는 싸움을 풀었기 때문에 의외로 뭐 위쪽으로 방향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지금 이게 경농 차트인데요. 아침에 굉장히 좀 갭으로 떠서 시작했어요. 자, 어떤 게 있었냐. 저 통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지금 쌀 130만 톤이 남아돈다. 그런데 이걸 보관료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다. 말이 좀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다가 뭐 이거 국제기구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야, 한국 니네도 북한에다가 식량 지원하는 거,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 지원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상관을 안 할게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그렇게 고집을 좀 부리고 있죠. 야, 생색내지 말고 그냥 줘. 안 받아, 이게 아니죠. 생색내지 말고 그냥 좀 줘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량 지원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대북 관련주를 작년 6월 달에 배워야 산다 시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온통 전부 다 대북 관련주 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러시아 방문하는 그 전에 다 팔고 나오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정확하게 그때가 고점이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좀 옆으로 긴 시간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이었어요. 긴 시간 옆으로 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은 잘 안 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죠. 좀 조정받는 구간에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삼아온다라면 뭐 북한 쪽하고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달 말에 온다는데, 자, 뭔가 얘기를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자, 북한 같은 경우도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승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정황들을 이렇게 볼 때 이런 것들은 지원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좀 급하게 쫓아가는 건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좀 보면서 차분하게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시아 종묘 한 가지만 더 보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뭐 상당히 좀 많이 떠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빠져봤자 이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뭐 내일이라도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차곡차곡 이렇게 사모으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혹자들은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게 비쌀 때 잘못 사면, 잘못 물리면 그건 약도 없죠. 손절도 못 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그런 전략으로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을 하나 볼게요. 와이솔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종목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와이솔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5G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전에 굉장히 뭐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부 다 뭐 적으면 3배, 많으면 10배씩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그런 거를 물론 더 갈 겁니다. 더 갈 거지만, 자, 지금 뭐 만약에 3만 원짜리를 사서 5만 원이 간들, 더블도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이 5G 쪽에서 투자되는 그 수혜받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와이솔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들은 저 기지국 설치하면서 그런 기지국 장비들, 뭐 이런 것들, 통신 장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와이솔 같은 거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필터를 만드는 거니까 뭐 좀 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서 뭐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곡차곡 매수해서 그냥 한 1, 2년 정도 이렇게 들고 가면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모아 가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1년 뒤에는 굉장히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코스닥 지수인데요. 자, 코스피 지수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자, 지금 여기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지금 쭉 올라와서 주요 저항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하고. 자, 좀 있으면 22평선이 급격하게 떨어지던 22평선이 돌아 나오는 자리가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돌아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 22평선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여기서 62평선이 좀 걸립니다. 또 아래로 향하고 있는 62평선에 조금 걸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두 주 정도는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일단 시장이 조금 괜찮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자,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다음 주 정도가 되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곽이 잡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물론 다음 주에 제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 대략 뭐 2130 정도 이상 되는 선, 그쯤 선에서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시장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일단은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을 괜찮게 보고 매매하시는데 그렇게 좀 지장을 안 받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또 저녁에 야인 시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